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3월 8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의 급락 마감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실상 뭐 오늘 코스피는 1.28% 하락을 하였고 코스닥은 0.22% 양대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좀 오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전일 종가가 여기고 이렇게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다 올라온 거냐?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 종목이나 우리 계좌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상승 전환하였다라고 살펴보긴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코스닥 지수를 대표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가 오늘도 14%, 에코프로 BM 1.7%, 셀트리온 제약 8.25%,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5% 이렇게 지수를 지탱하는 코스닥 속에서 가장 우량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지수가 따라서 올라온 거지, 사실 개별주들은 똑같이 약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등락률을 좀 살펴보면은 시장 종합을 봐서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199종목, 하락 종목이 698종목이고 코스닥은 376종목 상승, 1143종목 하락. 이렇게 된다. 사실상 지수가 0.22% 하락했다고 해서 야, 악재가 아닌가 보다, 반영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다 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들 좀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은 당연히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해서 최종 금리 상단을 5.1%에서 뭐 5.6%로 상향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던 것, 이런 내용들 좀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고요. 뭐 이제 3월달 M4MC에서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 인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빅스텝 0.50%포인트 인상을 시사하는, 무조건 0.50%포인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즉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 타격이 많이 없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0.50%포인트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힌 게 두 개의 핵심적인 논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다고 밝혔어요. 그냥 고용시장이 견고한 거겠죠.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동향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도 시장이 한번 또 출렁일 수 있겠다 라는 내용까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 시장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오늘 말을 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은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이때로 되돌려 보면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해요. 시장에서 원래 반영도 했었고 인지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 오른 것 속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고, 뭐 3월 FOMC, 1월 FOMC, 향후 FOMC 25 베이시스 포인트, 즉 좀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좀 지속이 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시금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실 증시가 오늘 꺾이는 거를 한번, 코스닥은 그래도 뭐 지수상으로는 잘 버텼지만 증시가 충격을 받은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기조가 좀 이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인지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많이 상승한 거, 뭐 로봇도 로봇이고 뭐 2차전지 소재도 소재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오른 테마군들이잖아요. 뭐 AI, GPT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위주의, 많이 오른 것들 위주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돈, 매수세가 그만큼 많이 붙었다는 거고, 위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물량도 그만큼 많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대상으로 증시가 빠지면 우리가 보다 우려감을 더욱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의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막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상해 종합 지수는 0.06%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것도 좀 낙폭을 메우는 흐름이죠. 근데 좀 특이점이 있는 게 항생 지수가 2.35% 급락했어요. 중국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졌는데 항생 지수는 이제 홍콩 증시는 특성상 그래요. 한국 증시랑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의 투자자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이탈되면은 보다 강하게 증시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까지 좀 오늘 증시가 어땠는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였으니까 이제 파월 의장 내일 자정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동시에 내일 새벽에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00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거는 뭐 전일에 이어서 큰 차이는 없겠죠. 그리고 4시에 04시에 베이지북 공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베이지북의 내용들이 어떻게 겹치는지, 어떤 부분의 어떤 의견들의 좀 무게가 실리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즉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이 내마녀의 날에 따른 변동성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날에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 그래서 원래 월말 월초에는 좀 빅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시가 변동성을 겪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켜보면서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